캘리포니아주가 학생의 성전환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주정부를 맹비난하며 스페이스X와 소셜미디어 X의 본사를 타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연방검찰이 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대북 전문가인 한인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기습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학교가 학생의 성전환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해당 법안을 강력 비난하며 스페이스X와 소셜미디어 X의 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이전시키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 비난 여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는 참을 수 없는 한계까지 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이 소유한 스페이스X와 소셜미디어 X의 캘리포니아 본사 이전을 선언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전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성소수자 학생 관련법 AB 1955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첨부하면서 가족과 회사를 공격하는 이 법과 이에 앞서 선행됐던 수많은 일들이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 허턴에 있는 스페이스X 본사는 텍사스주 스타베이스로, 소셜미디어 X 본사는 텍사스 오스틴으로 각각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후에도 추가 글에서 부모의 권리를 파괴하고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영구적인 손상을 가하는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했다며 맹비난했고, 회사 건물에 출퇴근할 때마다 폭력적인 마약 중독자 갱단을 피하는 일에 질렸다며 캘리포니아주의 범죄 슬럼화를 지적하는 댓글도 더했습니다. 실제 머스크 CEO는 이미 지난 2021년 캘리포니아주의 각종 세금 규제 등을 비판하며 테슬라의 본사를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이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사실상 이전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가 비난 여론을 증폭시켰지만 사실 성소수자나 범죄자 옹호 정책 등에 있어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의회를 향한 비판은 어느 때보다 고조돼 있습니다. 법안 통과로 자녀 보호 권리를 빼앗기게 된 학부모들은 물론 일선 현장의 교육 전문가들 역시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내놓는 정책 법안들마다 진보를 넘어 급진, 과격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상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애들이 미국에 그 필드트립을 가더라도 부모님들한테 다 사인을 받아야지 되고, 탈레너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들한테 전화해서 허락을 받고 그러거든요.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님이 모르는 그런 그 가운데서 어떤 성전환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범죄를 범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 공익법률단체인 자유정의센터와 치노밸리 통합교육부는 어제 AB 1955 법안이 수정헌법 1조와 14조 위반이라며 캘리포니아주와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성소수자 옹호 정책과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할 부모의 권리 사이에서 주정부와 각 지역 교육부 단체들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화를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됐지만 고온 건조한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보고된 산불은 3,500여 건. 지금까지 20만 7천 에이커의 부지가 불길에 타버렸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고된 1만 에이커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면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림소방국은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매일같이 새롭게 발화되는 산불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불이 발화하는 원인의 95%는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작은 불꽃이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화재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인접한 애리조나주 역시 산불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피닉스에서 2시간여 떨어진 샌카를로스 지역에서 산불이 발화해 9채의 주택이 전소됐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은 마치 정밀한 폭격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Everywhere around in the neighborhood, it's just gone. I just couldn't believe this fire took everybody's house. We don't know what to do. Where we're going to go now? 지역 주민들은 집에 남겨진 것이 없는지 확인해보지만 이미 모든 것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지역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산불 역시 고온 건조한 날씨 탓에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신속하게 진화에 나선 덕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서부 지역 전체가 언제든 이처럼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애리조나주 북쪽에 자리한 유타주에서는 폭염으로 희생자가 보고됐습니다. 연일 100도를 넘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이킹에 나섰던 3명의 시민들이 길을 잃은 뒤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겁니다. 소방당국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이 확산되고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불씨를 주의하고 더운 날씨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국 중부지방에는 어제와 오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대수구에서 흙탕물이 뿜어져 나오더니 주택가를 덮칩니다. 집 앞마당은 한순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어제 오전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허벅지까지 거의 찼고 집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도로 침수 등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고양에서는 제2자유로 한류월드에서 벚꽃나들목 양방향이 침수돼 한때 통제됐고 인천에도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져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우로 서울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동부간선도로도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물이 불더라고요. 이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엔 호우 재난 문자가 20차례 발송됐습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동두천에서 의정부 오는데 그러니까 1시간 넘게 걸렸죠. 원래는 한 30분 전이면 되는데 1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출근 시간대 경원선 의정부에서 덕정역 구간이 집중호우로 한때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50분 만에 재개됐고 중앙선 덕소 팔당역 구간 등에서도 한때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미 대선 관련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응답자 10명 중 4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4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이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P통신 등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유권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2%가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이든이 이긴다는 응답은 18%로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JD 벤스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의견을 형성할 만큼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JD 벤스가 베스트셀러 작가이지만 정치 신예인 만큼 부통령 후보 지명을 통해 공화당 내 주요 인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피격 이후 잠시 주춤했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AP통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원 가운데 3분의 2가 사퇴를 지지했습니다. 아담 쉬프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하면서 재선 포기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학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이 생기면 출마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if there had some medical condition that emerged, if the doctors came to me and said, you got this problem, that problem.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승낙 연설을 하루 앞두고 사흘째를 맞이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가 지명 후 처음으로 연설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침 등 감기 증상이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코너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은 뒤 복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라스베이거스에서 라틴계 시민단체 주최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정으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7월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바 있습니다. 미 연방검찰이 CIA 출신의 대북 전문가 한인 수미테리를 한국 정부 대리인으로 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미테리는 현재 보석금 5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지만 파장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연방검찰은 수미테리가 비공개를 전제로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받는 대가로 미 정부 당국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한국 정부 당국에 공유하고 한미 정부 관계자들 간의 미팅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 측을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해왔습니다. 또한 한국 국정원이 테리 연구원 소속 싱크탱크에 2022년 전달한 연구자금 3만 7천 달러는 한국 정부 대리인 역할의 대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검찰은 또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해오면서 미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반면 수미트리 측 변호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리의 변호사 리 월러스키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미국에 수년간 봉사한 학자이자 뉴스 분석가의 업적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월러스키 변호사는 사실 그녀는 오히려 한국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며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면 검찰이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 수사당국은 한국 정보기관이 이번 사안에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어 앞으로 한미 간의 원활한 정보 교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미테리는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기습적으로 불법 체류자 단속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4시쯤 아이스 의원들이 뉴저지 프린스턴 일대에서 기습 단속을 벌였습니다.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불체자 단속에 현지 이민사회는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이민자들은 이날 집 밖으로 나와 직장에 출근하거나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가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였다고 뉴저지 정치권은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 아이스 의원이 프린스턴 거리 곳곳에서 근로자를 멈춰 세우고 신문하는 것을 목격했고 한 요원이 길 건너편에서 우리 앞에 멈춰 서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이민자 옹호단체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까지 단속 대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개월간 남가주 지역 총포상에서 총기 300여 정을 훔친 절도단이 체포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용의자 6명을 체포해 이들을 연방법이 관리하는 총포상 절도 행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공개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 방식은 훔친 차량으로 총포상 업소로 돌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훔친 총기를 다른 차량에 싣고 도주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총기 50여 정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도난된 총기는 암시장에 판매됐고 이들이 훔친 총기 중 일부는 다른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10대 4명과 20대 초반 2명으로 모두 6명입니다. 용의자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저지른 사건은 13일 새벽 오렌지 카운티 내 오렌지시에 있는 총포상 파울러 건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최소 50정이 넘는 총기를 훔쳤지만 탄약과 현금은 손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주식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미 정부가 중국 견제에 호응하지 않는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견제하려 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장과 동시에 일제히 하락하던 반도체 주가가 결국 급락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반도체 칩의 선두주자로 반도체 장세를 이끌어왔던 엔비디아가 6.6% 넘게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 TSMC의 주가도 8% 가까이 빠졌습니다. 특히 제재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지목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은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하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의 반도체 기업이 계속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할 경우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이완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100%를 가져갔다. 그래서 방어를 위해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도 부정적 심리를 더했습니다. 기술주 폭락세는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다우지수는 처음으로 4만 1000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북한 지역에도 최근 많은 폭우가 내리면서 지뢰가 남쪽으로 떠내려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숲속에 매설한 이른바 나뭇잎 지뢰입니다. 색깔은 초록색과 갈색, 휴대전화 정도의 크기입니다. 나뭇잎 지뢰는 언뜻 보면 진짜 나뭇잎과 구별이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군 당국은 지난 4월부터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이 나뭇잎 지뢰를 포함해 모두 수만 발의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 중부, 서부 전선 가릴 것 없이 모든 지역에 매설됐는데 이 가운데 남북 공유 하천, 임진강, 역곡천, 화강, 임북천 유역에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장마 때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 나뭇잎 지뢰 등이 유실됐고 이번 집중호우 때도 지뢰가 떠내려올 수 있다고 군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황강댐, 복래호, 평강댐, 임남댐 등 남북 공유하천에서 집중호우 시 북의 의도적 기습 방류와 지뢰 살포, 유실 가능성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북한의 유실 지뢰에 유의하고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면 절대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진강 상류의 북한 황강댐은 현재까지 수문 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댐 방류를 할 것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대기권에 유성이 근접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진동을 느끼거나 굉음을 들었다는 보고가 잇따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유성은 지구 중력으로 지구에 떨어질 때 대기와 마찰하며 빛을 내며 불탑니다. 뉴욕과 뉴저지 전역의 주민들은 오전 11시 직후에 흔들림을 느끼거나 큰 소음을 들었으며 하늘에서 불덩어리를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사는 어제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에 유성이 지역을 통과해 사람들이 흔들림이나 굉음을 들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북부 브루클린 및 퀸즈 지역의 주민들은 어제 오전 11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진처럼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고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아메리칸 메티오 소사이어티 웹사이트에는 뉴저지, 뉴욕 및 커네티컷 전역에 걸쳐 약 20개의 불덩어리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 외에 델라웨어, 펜실베니아, 메릴랜드에서도 추가 보고가 있었습니다. 나사는 이 불덩어리가 시속 34,000마일의 속도로 이동하며 뉴욕 항구 상공에서 처음 목격된 후 가파른 속도로 하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국은 운석이 자유의 여신상 위를 지나 맨하탄 미드타운 상공 49km 상공에서 소멸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 북동부와 스태튼 아일랜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흔들림을 느꼈다고 제보한 데 따라 지진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이 지역의 지진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지진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국방부가 군용 항공이나 훈련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지만 주민들이 느낄 만큼의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선 일부 수영 경기가 센강에서 열리는데요. 수질 논란에 따라 파리시장이 직접 센강에 입수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호를 받으며 센강물에 발을 내딛는 사람. 안이 달고 파리 시장입니다. 물안경까지 쓰고 힘차게 센강을 가르며 헤엄칩니다. 토니 에스탕게 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수영 선수들도 동참했습니다. Et qu'à partir de là, on puisse non seulement accueillir les Jeux, mais aussi dans les années qui viennent, se baigner dans la Seine. 이들이 몸소 나선 이유, 센강 수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이곳 센강에선 철인 3종 수영 경기와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스위밍이 치러집니다. 하지만 센강의 오염도가 나아지지 않아 야외 수영 경기를 해선 안 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개선됐다지만 지난달 중순까지 줄곧 수영하기에 부적합한 세균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I hope nobody gets any skin disease during the Olympics. I'm sorry to say that. 또 다른 변수는 날씨입니다. 파리의 노후화된 하수 시스템 탓에 비가 오면 센강의 세균 수치가 치솟기 때문입니다. When there's a lot of rain, pipe networks are overloaded and sewage spills into the nearest water body. And in the case of Paris, that's the Seine River. 프랑스는 센강에서 수영 경기를 치르겠다며 우리 돈 2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 개선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